도심 속 휴양림 같은 시사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시고요. 지금 일본 무역 보복, 경제 보복 사태 이후에 지소미아 이제 많이 익숙해지신 단어일 겁니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요 파기가 뭐 카드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습니다. 이거를 파기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파기를 카드로 내거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뭐 찬반이 있죠.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이게 지소미아가 사실은 한일 간의 관계지만은 미국도 좀 개입이 돼 있는 건데, 미국은 또 이쪽 아시아 쪽에 미사일을 또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지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좀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지 못한 게 또 오늘 아침 새벽에 또 미사일은 아니죠, 발사체를 쐈습니다. 아직까지 뭔지는 모르고요. 그게 너무 자주 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한 2, 3일 간격으로 계속 그러니까요. 최근에 3번을 쏜 거니까 5월 달에 한 번 쏘고 좀 뜸해진다 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계속, 또 일본이 하필이면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한 8월 2일 날도 그날 또 쐈죠. 새벽에 2발이나 쏘고 또 이어서 오늘 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의미가, 함의가 매우 크다. 그냥 통상훈련 수준은 넘어섰다 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지만 한마디만 여쭤보면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고 이런데, 김정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하고 미국하고 협상이 들어간 북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반도의 세력 균형이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건 뭔가 안보가 오히려 더 취약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핵과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전술물 무기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특히 남한에 대한 위협입니다. 이런 걸로 어떤 그 북한 내부의 어떤 안보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내부 정치라고 할 수 있죠. 밖으로는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라든가 전략 자산 배치 등에 대해 가지고 견제구를 날리는 이런 형태의 또 다른 북한식 세력 균형의 시작이다. 근데 미국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좀 대수롭지 않게 반응해요, 계속. 그것도 좀 의아한 그럴 부분입니다.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연이어 발사체를 쏠 때도 남북 기본 합의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항상 쏘는 방향을 북동 방향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하고 있거든요. 과거엔 동남 방향 또는 일본의 자디즈라고 해서 일본 방공 식별구역으로 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 일체하지 않고 딱 방향을 자기네 연안으로 쏘고 있어요. 해안에서 22km 떨어진 가까운 바다,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떨어지는 게. 자,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핵과 미사일을 다루는 전략군 사령관이 참관하는 게 아니고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의 포병국이 담당하는 훈련이거든요. 거기는 핵과 미사일이 없어요. 그냥 재래식 전쟁만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국제 합의 위반도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스처들이 나오니까 뭔가 판을 깨겠다는 의도는 아니구나. 나름 자제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트럼프 판단이고, 그 정도야 묵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갖고 제재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이런 거 갖고 유엔 안보리가 회부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묵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스처는 취하지만은 나름대로 뭔가 절제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약간만 이제 600km를 넘어가지고 약간만 이제 미사일의 길이가 길어졌다. 이런 판 깨집니다. 자, 오늘은 사실 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요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모셨는데, 8월 2일 날이요. 아까 말씀하신 북한이 발사체를 쐈습니다. 그때도. 아침에 좀 저희들로서는, 이제 우리 국민으로서는 좀 놀랬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게 북한이 또 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또 이 지소미아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이, 좀 줄여서 지소미아라고 할게요. 복잡하니까. 지소미아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이 또 정보를 요구를 하고 우리가 또 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지소미아가 3년째 됐는데 항상 정보를 요구하는 건 일본 쪽이에요.
아, 그래요? 왜 항상 그렇습니다. 어허. 자, 우리 그 군인들이 말입니다. 네. 한미 연합 정보 체계거든요. 그 미국의 첨단 정보를 많이 소비를 했다고 지금까지. 예.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눈이 높아요. 우리 한국 군장들이. 그래요? 아니 미국의 최첨단 정찰 위성, 네. 정찰 자산들이 이렇게 그 뿌려주는 정보들이 굉장히 품질이 높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위성이 6대 있다 그러지만 해상도가 떨어지고 예. 또 뭐 감청 정보, 신호 정보 같은 경우도 통신 가시권 밖에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정보가 허접합니다. 음. 거기에다가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상승 단계에서 포착을 하는데 네. 일본은 수평선 넘어 있기 때문에 하강 단계나 돼서야 포착하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우리 영공 다 지나간 정보, 네. 미사일이 뭐 남태평양 떨어지건 북태평양 떨어지건 이미 대한민국 영공 다 지난 거. 이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국방장관이나 합참의 작전본부나 정보본부 쪽에 누구를 만나도 네. 일본 쪽의 정보가 썩 뛰어나다거나 아니면 우리 안보에 참 요긴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한 번도. 어제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요건 한마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소미아를 토대로 해서 일본이 정보를 요청하면 우리는 그냥 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 의무 협정이 아니에요. 아, 의무는 아니에요? 예, 이건 정보 교류 협정이 아닙니다. 자꾸 그 사람들이 뭐 우리가 이 협정이 있으면 일본하고 교류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데 이건 은행으로 말하면 공인인증서 같은 거예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인터넷 뱅킹이 돼요. 예, 예. 그러나 공인인증서가 있다고 거래 안 한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 협정은 정보 보호 협정이니까 이 협정이 있어야 정보 교류를 하는 건데 네. 안 한다고 뭐 의무화된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의아한 건 8월 2일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한 날인데 그날 정보를 그럼 우리 국방부에서 주는 게 이게 맞는 일인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 얘기 듣다가 국방위에서 의자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다고 내가 그 정도 저한테는 충격적이었다 그러는데 예. 이상해요. 다른 의원들은 잘했대. 나 참 이게 도대체 이게 부품 국산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신 국산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정신. 그날 예. 새벽에 그 2발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예. 그게 새벽 2시와 각기 3시 때입니다. 네. 그런데 10시에 일본에서 가의가 열려가지고 열리자마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어요. 그랬죠. 바로 그 직후에 일본의 방위성 간부가 연락이 와가지고 북한이 쏜 미사일에 대해서 정보 교류 회의를 하자고 제안해 왔어요. 그러면 일본이 정보 달라는 얘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한미 연합 정보가 그래서 빠져나갑니다. 아하. 그러면 일본이 우리한테 뭐 줬냐? 준 게 없죠. 북한의 원산에서 한경도 단천 앞바다로 쏜 걸 일본에서 어떻게 잡아요? 그것도 저고도로 간 걸. 그건 일본 자산이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관성대로 간 겁니다. 그날 우리 국가가 네. 저는 1945년 해방 이후로 가장 모멸적인 날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이건 네. 뭐 화이트리스트 배제뿐만 아니라 쏟아지는 말들이 우리가 한 거 별거 아니야. 니들 신경 쓰지 마. 이게 일본이 우리한테 보낸 메시지예요. 네. 우린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다 다음 날 일본 차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해서 적반하장. 인신공격까지 해대고 권오 외무부 장관은 강경화 장관한테 안보적 조치였어. 경제보복 아니니 신경 쓰지 마. 이랬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방위성 간부는 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정보교류 회의합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올해 몇 건 안 되거든요. 이런 적이. 근데 하필이면 이날 또 그랬다는 거예요. 올해 아까 국회에 나온 얘기 보니까 4건이 있더라고요. 이런 4건이죠. 예. 근데 그 3건이 최근입니다.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국방부가 받아들였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 아니 그래서 어제 제가 예, 정경만 질의하셨죠? 보고 예. 나 지금 망연자실. 지금 이 국방부의 태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너무 혼란스럽다. 일본이 그런 건 이해가 간다. 원래 염치가 없으니까. 염치가 없는 나라기 네. 때문에 반성도 안 한다. 예. 그래서 그 일본의 진면목이 보여주는데 당신 태도는 뭐냐. 그러니까 답변을 못해요. 한숨도 안 쉬고 아주 숨 한 번 못 쉬고 제 말을 그냥 듣기만 하더라고. 묵묵부답. 그래서 예.
이게 지금 찬물 먹고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지금 의무사항도 아닌 걸 예. 그 인신공격까지 받아가면서 온 사람들 영접하고 회의하고 정보 줬다는 건데 대체 내가 슬퍼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온다. 이건 한번 철저히 따져볼 일인데 제가 보기에 이 군인들의 어떤 사고방식이 그냥 해오던 대로 어떤 기계적인 평소의 절차대로 그리고 북한이 쐈으니까 이런 어떤 그 단순한 인식에서 빠져나오질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 지소미아를 토대로 해서 일본이 보통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정보를 가져간다 이렇게 따져 보면은 네. 이번 국면에서 지소미아 뭐 파기 이게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데 저는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정부가 정말 강한 의지를 갖고 국론을 모아가지고 이제 일본에 우리가 군사 정보에 날개를 달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저렇게 평화헌법 깨겠다고 나오는 나라에 우리가 이제 좀 견제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네. 지금 이것도 뭡니까?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 미사일 위협 때문에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의 군사정보가 엄청나게 좋다. 그렇게 이거 많이들 생각해요. 아니 이거는 제가 국방부 합참을 다 뒤지고 확인해봤는데 공식적 보고도 받았고 네. 우리가 미국 정보에 입맛이 높아져가지고 저 정도의 일본 정보는 그래요. 네. 일본은 정보대국이라 그러지만 기계가 많아요. 뭐 위성, 정찰기 이런 것들, 레이더 이런 네. 것들이 많은데 미국 정보의 연합 정보 자산에 비하면은 아직은 후발주자입니다. 그리고 정보는 더 중요한 게 데이터가 아닙니다. 분석 능력이에요. 어떤 그 레이더에 뭐가 잡혀도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는 그 분석 능력이거든요. 근데 다 아는 데이터 또 갖고 와가지고 우리도 갖고 있는 거. 우린 레이더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리고 북한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알거든요. 일본보다. 북한이 미사일 쏘면 항상 한국이 더 빨리 합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시스템적으로 일본하고 연동이 되면 우리가 주는 정보는 조기경보 정보예요. 날라갔다 쐈다. 그럼 일본한테는 결정적 정보잖아요. 근데 일본이 우리한테 주는 거는 한 시간이 지체된 정보예요. 한국 영공 다 지나간 거. 그러니까 이게 정보의 가치가 비대칭적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정보도 아니에요. 대단한 정보도 아니라는 건 국방장관 말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저 그런 정보입니다. 그저 그런 정보.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일본이다. 아, 그렇죠. 지소미아에. 당연하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까지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하자는 것도 일본. 항상 정보교류 회의하자는 것도 일본. 네. 뭐 아쉬운 얘기하면서 이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일본. 주로 그쪽에 요구사항이 있고 우리는 서플라이 입장. 공급자 역할을 해왔다 이거예요. 그게 형식적으로 바뀐 봤지만 그게 뭐 우리 안보에 결정적 도움이 됩니까? 근데 이제 그 우려가 있어요. 그 이게 체결하자고 했던 거는 일본이지만은 결국 뒤에서 원하고 있었던 건 미국이다. 그래서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파기를 한다고 카드를 내미는 순간 미국이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네. 미국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단 말이죠. 이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요구는 했어도 일본이 한국하고 이 어떤 국민 감정 때문에 센 요구는 못 해봤어요. 네. 근데 미국이 항상 앞서가지고 네. 스케줄을 제시하고 이런 시스템을 압박을 하고 네. 이렇게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정보 교류 잘 된다. 미일 정보 교류 잘 된다. 이렇게 삼각형의 두 변은 완성이 됐는데 밑변 하나가 빠져 있는데 그게 한일 정보 교류다. 예. 이걸 삼각형으로 완성시키는 게 미국의 전략 구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표를 완성하자는 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미국이 일관되게 압박을 해왔던 부분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안 됐지만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 말기에 그 위안부 협정을 네. 일본에 체결해주면서 위안부 합의를 해주면서 일사천리로 일본에게 우리가 속속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꼭지점에 이 협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탄핵되기 보름 전에 거의 뭐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끼고 있던 환자가 이 협정 때문에 산소호흡기 떼고 일어나 도장 찍고 다시 중환자실 가버렸어요. 표현이 적나라하시네요. 적나라하지. 네. 그 상태에서 모든 국정이 마비돼 있을 때 박근혜 정부가 한 딱 하나의 일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정부로 넘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17년으로 한 해를 넘길 수도 있고 나는 지금 사정이 이래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실제로 전반기엔 그렇게 했었던 정부가 예. 왜 그러면 그때 그 무리한 짓을 했느냐 이 의혹이 아직까지 안 풀리는데 그건 최근에 한 가지 실마리가 있습니다. 뭐죠? 그때 미 국방부가 원래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2017년 1월에 열리고 이 협정을 조인하기로 돼 있었어요. 네. 이건 한일 양국이 발표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정치적 격변이 예상이 되고 이러니까 미 의회가 펜타곤 미 국방부에다가 지금 이 협정이 그 불확실하니 연내 체결하게 노력하라고 지침을 줬고 네. 미 국방부는 그렇게 하겠다고 미 의회에 약속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2016년 11월 24일은 연내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양국 국방장관이 만날 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국방장관 사인이 없어요 이 협정에. 여기요 저기 미국이 그 협정 문안을 가져와서 우리 장관이 나가고 여기 일본 대사가 서명했어요. 아, 그래요? 아주 그것도 희한한 모양입니다. 이게 모든 게 비정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럼 미국이 네. 뒤에서 어쨌든 이 협정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네. 우리가 카드로 이거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지금 예. 이 부분이 걱정된다는 거죠. 그럼 뭐 이제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이제 네.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막겠다는 의지라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북한이 미사일 몇 방만 쏘면 네. 여론의 반은 떨어져 나가서 지금 일본하고 싸울 때냐 북한하고 싸울 때지 이러면서 프레임을 바꾸면서 예. 이 문제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두리둥실 넘어가요. 예. 북한이 우리한테 경제 제재 했습니까? 이건 안보상의 문제예요, 북한하고. 음흠. 그런데 일본은 지금 우리한테 직접적이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안보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을 깐 거는 일본인데 도발인데 여기에 응당 네. 어떤 적절한 카드를 구사하고 대응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진 거거든요. 이미 진 거예요. 그런데 이 지소미아 협정을 우리가 건드리자고 하는 이유는 이건 그냥 간단하게 연장 안 하겠다고 하면 자동 파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안보를 명분으로 들으니까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한국 못 믿겠다 그랬지 않냐. 전략물자 북한에 빼돌리는 나라라고 아주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용어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한국은 못 믿을 거고 하고 전략물자 빼돌리는데 그런데 니들 정보는 필요하니까 내놔. 정보를 이게 믿는군요. 지소미아. 그러면은 이거에 응한다는 건 우리 국가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게. 네.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아직은 좀 유보적이죠. 예, 심중히 검토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분명히 맞아요. 암시도 다 했어요. 네. 근데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는 24일까지 이 문제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제는 결심할 때라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고요. 1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5분에 돌아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뇌전증학회